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두 엄마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하고 오늘은 따뜻한데 또 약간의 꽃샘추위가 또 예보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 잘 하시고요. 또 지금은 바야흐로 봄이 되어가는 해빙기잖아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주택 근처로 지나갈 일이 있거나 또 산간 지역을 다니실 분들은 해빙기 땅이 녹는 시기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써주시기를 제 구독자님들께 또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봄이 되어 가고 있어요. 다육이들이 점점 이제 성장기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활짝 꽃을 피고 예뻐질 그럴 시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육이들 보면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사계절이 없어지고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돌아가는 체제로 느껴지고 있어요. 피부로 느껴지기는 그렇습니다. 겨울도 길고 여름도 길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육이들이 점점 힘든 시간이 오겠죠. 다육이들은 기본적으로 15도에서 25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디서 들은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좋아하는데 한국의 여름은 무덥고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가운데 이 아이들이 버티려면 또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적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면 이 아이들이 또 괜찮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한 생물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농장은 또 손님들로 간간히 손님들이 웃는 웃음소리도 들리고 저희 키핑 이웃님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다육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화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 보러 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친해지신 분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서 키핑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참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저는 두 가지 모두를 다 좋아하지만 이렇게 있는 아이들, 다육이들 이렇게 보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공부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머리가 굳는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알아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머리가 빵빵 잘 돌아가요. 그래서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요. 제 경우에 그랬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또 활력도 주고 그래요. 취미 활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취미 활동을 하시면은 다육식물을 키우는 것도 마냥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토끼하고 고양이가 보이죠? 이 화분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속 안까지 아주 얇게 유하게 칠해져 있었는데 화분의 쓰임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볼 텐데 화분의 흙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부여분 같은 경우는 흙을 특허를 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화분들은 디자인과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흙에 특색을 넣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 소비자가 느끼기에 말하는 거예요.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보시면 이 아이들은 제가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의 재질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이 흙을 키웠을 때 아이들이 잘 굳혀지고 땅땅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마름도 빠르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인 흙으로 화분을 만들어서 써보고 있는 중이고요. 써보는 결과 아이들이 너무 잘 다져지는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물을 더 많이 줘야 되고 하는 추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화분 있죠, 요 화분. 여기에 지금 양진이 앉아 있는데요. 이 화분은 양위분입니다. 양위분은 흙이 백토로 되어 있어요. 백토는 지금 이런 갈색 흙이나 다른 흙보다는 백토가 약간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는 건 치밀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 빠짐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화분에다가는 뭘 심어야 될까요? 물 좋아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심으면 됩니다. 화분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여분 같이 물마름이 좋은 아이들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을 심어주면 되겠죠. 요런 아이, 요게 부여분이거든요. 이런 부여분은 유약이 발라져 있어도 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화분 같은 경우는 뭘 심어도 다 잘 자라요. 그래서 제가 만든 화분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이 덜 됐잖아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물마름이 빠른 화분들은요,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은 화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건 유유공방 집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그린 로즈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물이 얼굴에 닿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면을 꼭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런 아이들은요, 요런 화분에 심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화분 자체가 토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물마름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화분이 완전히 말랐을 때 다육이 속에 흙도 거의 같이 마르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마르진 않겠죠. 흙이 더 늦게 마르긴 합니다. 화분보다는. 그렇지만 물마름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그락사그락하는 이제 미끌미끌한 느낌이 없다고 해서 사그락 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물마름이 좋아요. 그래서 물마름이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을 심거나 일반적인 다육이를 심을 때는 이런 화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화분 중에서는 속까지 왁스란다. 유약이 발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물마름은 좀 느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물들을 잡아서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산분이라서 다육이가 잘 자라고 수입분이라서 다육이가 잘 자라고 잘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수입분이어도 다육이가 잘 안 자랄 수 있고요. 국산분이어도 다육이가 잘 안 자랄 수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 다른 거고, 또 내가 물 주는 그 물주기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은분 같은 경우도 물마름 좋은 편이고, 특히 물마름 좋은 게 이 도엔도 화분이 물마름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얘는 정말로 물을 줘야 될 것 같네요. 빌로봄이에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물을 굶겼더니 언공방 화분에 담겨 있는데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얘가 물 줘야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고 물을 챙겨줘야겠어요. 이 화분도 유약이 발라져 있지 않아요. 근데 화분은 2번 구운 화분이 맞고 성격을 띠면 토분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코누나 이런 아이들이 잘 자라고 다른 아이들도 잘 큽니다. 그런데 이 화분이 토분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겉에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유약이 없어서 곰팡이가 쓰는 일이 약간 있다고 하니까 그 경우만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화분은요, 행복한 꽃그릇 화분이에요. 여기서 리톱스도 잘 큽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화분을 골라서 어떤 성격의 다육이를 심느냐에 따라서 다육이가 커가는 과정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일례로 내가 키우는 둥근잎 비치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우는 둥근잎 비치예요. 비치우리대. 얘는 비치우리대고요. 얘는 둥근잎 비치 철화예요. 근데요, 내가 키우면 이렇게 크지만 다른 분들이 키운 건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얘들이 받는 햇빛의 양, 또 물 빠짐의 정도, 내가 물 주는 물주기의 텀에 따라 다육이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큰 틀은 똑같지만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육이들 면면히 잘 살펴서 다육이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물을 주면은 전체적으로는 예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분이 안 좋아 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가진 환경이 집이라면 내 집 환경은 건조한가 아니면 습한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또 다육이 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창을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풀분을 썼어요. 플라스틱 화분. 열을 많이 가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썼었는데, 대체적인 이야기로는 풀분을 쓸 경우에 깍지벌레가 잘 생긴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은 내 입맛에 맞고 내 기준에 맞는 거 선택해서 쓰시고, 환경에 맞는 물주기와 또 물 주는 양이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뭐 백토에, 내가 가진 화분은 백토야. 그래서 물이 좀 덜 마르는 것 같아. 그럼 거기에다가는 물 좋아하는 아이들을 심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양이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애는, 추천하기로는 요런 아이, 소인재근 같은 경우는 관엽형 다육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은 물을 안 주면 고사돼서 말라 죽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을 머금먹고 갖고 있어야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아이들은 백토로 만들어진 양이분에 심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무조건 배수가 좋아야 되는 건 맞지만, 다육이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다육이를 심으면 다육이들이 전부 다 예쁘게 자랄 거예요. 아마 초보님들이라고 해도 예쁘게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 주는 물텀이 좀 늦어서 그런지 다육이들이 대부분 작아집니다. 커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혀진다고 하죠. 그래서 다육이들이 잘 굳혀지는데요. 좀 굳히기 싫잖아요. 그러면 상토를 좀 더 넣고 물주기를 자주 해서 다육이들이 잘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육이들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줍지 않게 화분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화분 선택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화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만의 기준을 잘 가지고 다육이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플라스틱 화분에서도 아마 병충해 없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그런 건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다육이 보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호두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